안녕하세요.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이성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폐암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폐암이 안 좋은 이유, 그리고 폐암이 괜찮은 이유, 그리고 외래에서 많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제가 폐암 환자들에 대해서 드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의 종류는 크게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지 않고 주로 항암 치료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열애로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게 한 8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전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편평세포 폐암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서남이 점점 서구화되면서부터 서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들 CT 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CT라든지 PET-CT,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야만 이게 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조직 검사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 전에 몇 기인지 임상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고, 1기면은 수술만으로 끝나고 2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기, 2기는 수술적 치료가 위주가 되고요. 임상적으로 3기라고 진단이 되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다학제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적 4기인 경우는 사실은 수술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빠지고 오심구토가 심한 이런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가 이전에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특히나 폐암이 워낙 안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제일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도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이 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지 2016년도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제일 높은 암이 위암하고 대장암인데 1년에 한 3만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갑상선암이 2만 6천 건 정도 발생이 되는데, 폐암은 2만 5천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 사실은 폐암입니다. 발생률로는 4위인데 사망률이 1등이기 때문에 폐암이 제일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녀 공이 사망률이 1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몇 기인지 이 기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2014년도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폐암인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4기인 경우가 45%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방암을 보시면, 유방암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기를 합쳐서 대부분 99%가 치료가 가능한 상태고, 4기로 발견되는 경우는 1%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암에서 45%인데 유방암에서는 4기가 1%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5년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5년 생존율을 보시면 다른 암들은 대부분이 90% 이상 5년 생존율을 보이는 데 반해서 폐암 그리고 간암은 50% 이하가 5년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발도 잘하고 생존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암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증상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라는 게 문제고,
진단 당시에 약 55%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전이가 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1기나 2기 수술 후에도 생각보다 재발이 많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5년 생존율이 국소적인 경우에도 48%고 전체 100% 폐암에서 보면 14%만이 완치가 되는 암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폐암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그 국가암 검진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생기기 쉬운 고위험군 53,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55세에서 74세까지 하루 한 갑 이상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분들과 담배를 끊은 지 15년이 안 되는 이런 과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1년에 한 번씩 3번에 걸쳐서 CT를 찍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폐암 사망률이 20%나 감소를 하고 전체 사망률도 7%나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폐암 검진을 1000명을 했을 때 3명의 폐암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흉부 X선을 검사했을 때보다 저설량 CT를 찍었을 때 폐암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보다 CT를 검사했을 때 훨씬 낮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연구인데요. 넬슨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증상의 폐암 고위험군에서 CT 검진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약 16,000명에 대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CT를 1년 후,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가능성을 26%나 줄일 수 있었다라는 연구입니다. 저설량 흉부 CT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 폐결절, 그러니까 폐암 가능성이 있는 결절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했다. 그래서 이런 CT를 통해서 폐암의 고위험군에서 폐암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사망률 자체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서양처럼 CT가 아주 비싼 데서는 CT를 잘 안 찍어서 이런 효과를 잘 못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데서는 CT를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서양에 비해서 조기 폐암이 훨씬 더 진단이 잘 된다. 그리고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나라 지역에 비해서도 CT 검사가 훨씬 많아서 폐암 진단이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암이 괜찮은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조기 폐암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조기 폐암 중에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간유리 음령이라고 해서 유리를 갈아서 뿌옇게 보이는 부분, 이런 걸 간유리라고 하는데 간유리 음령을 CT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순수 간유리 음령이라고 하고 중간에 두 개가 부분 고형이 있는 간유리 음령입니다. 이런 간유리 음령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완전 고형 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폐암은 이런 완전 고형으로 발견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행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간유리 음령에서 발견이 되면 이거는 조기 폐암이고 수술만 하면 거의 100% 완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의 수술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슴을 크게 열고 개흉 수술을 했었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흉곽경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상처를 최소화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간다라고 하는 로봇 수술을 통한 폐암 수술도 점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폐암으로 인한 수술로 인한 고통도 줄어들고 있다가 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흉부외과에서 이제 폐암 수술을 하는데 이전에는 폐암 수술 그러면 폐암이 있는 한쪽 폐를 전체를 다 떼내는 이런 전폐절제술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그 폐엽 절제술이라고 해서 오른쪽에는 3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는 2개의 엽이 있는데 그 엽만 절제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유리 음영처럼 아주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쐐기 절제술만으로도 폐암이 완치가 됩니다. 이렇듯 폐를 많이 보존하고 남기면서 폐암이 완치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앞으로는 수술하지 않고도 냉동 치료라든지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부분 치료로도 향후에는 폐암이 완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한 환자들의 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영기가 상당히 1%, 1.5%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거의 7%, 2012년 이후에 수술한 환자들을 보면 7% 가까이 되고 1기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0기하고 1기를 합쳤을 때 2011년 이전에는 57%였다면 2012년 이후에는 0기, 1기를 더한 게 77%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그 지역보다는 강남구에서는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렇듯 조기 폐암이 많고 이로 인한 그 생존율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반 엑스레이만이 아니라 CT를 많이 찍음으로 해서 조기 폐암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래 환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흡연 후에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전자담배가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손상된 폐가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금연을 하면 폐암 발생률 그리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명히 낮춰줍니다.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할 때 합병증을 낮추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연구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코틴이라든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폐도 대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도 진행을 멈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흡연 외에 미세먼지라든지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 등 생활 연기가 폐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자동차 공해, 경유로 인한 가스라든지 생활 연기도 폐암 발생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꼭 하셔야 되고 요리를 할 때는 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1급 발암물질 목록에 공기오염하고 미세먼지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CT 검사 결과 뿌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수술로 제거해야 할까요? 뿌연 흔적이 반드시 폐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뿌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일시적인 간유리 음영과
지속되는 간유리 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한 번 찍었다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CT를 다시 촬영을 해서 간유리 음영이 지속되는지를 보고 수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암 외에도 일시적인 염증이라든지 결핵, 그리고 폐 내의 임파절도 간유리 음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폐암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경과 관찰을 할 때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건강하고 정신적인 건강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로 근육량을 유지를 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잘 해소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암에서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건강관리가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치를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5년 동안 재발이 없어야 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완치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재발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이라든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 방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흡연으로 인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물론 폐암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저설량 CT를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기 폐암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면에서도 금연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폐암 환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암은 안 좋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폐암이 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설량 CT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유리 음영 형태에서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영기나 일기암입니다. 그러면 완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도 폐를 많이 보존할 수 있는, 폐를 적게 절제하는 폐 보존 수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폐암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폐암센터에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강남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조기 폐암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기라든지 일기 폐암이 많고 폐를 적게 절제하는 폐 보존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정성껏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폐암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